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갑습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기 준비 대비를 위한 강의입니다. 기존에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다 제공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통 필기 강의를 3년에 한 번씩 새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새로 필기를 이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존의 강의 이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촬영을 해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완성이 된 후에 듣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듣는 분들은 이렇게 점점 강의가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한 일주일에 한 편에서 2편 정도 제가 촬영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가 이 3년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기 시험 내용은 바뀐 건 없는데 시험을 보는 방법이 또 바뀌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필기도 바뀌긴 했지만 뭐 과목이 바뀌었다든가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좀 더 기사 시험이 좀 난이도가 좀 기존의 시험보다 좀 어려워졌고요. 뭐 산업기사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새로 제가 촬영하는 강의는 예전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촬영을 하고 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존에도 이미 벌써 제 강의를 통해서 뭐 혼자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 이제 촬영되는 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이 필기 과정의 교재는 예문사의 교재를 사용합니다. 제가 쓴 책이죠. 예문사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 표지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교재, 그러니까 예문사의 저자는 접니다. 컬러리스트, 예문사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필기 과정 과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이버를 통해 구매를 하면 10%를 DC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기본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럼 꼭 이 교재만 있어야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어차피 내용은 같기 때문에 들으시면 상당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다른 교재를 구입했는데 전 배신자인가요? 죄송해요,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구입하셨으면 그 책 가지고 듣고 같이 함께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미안하시면 나중에 실기하실 때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더 좋고요. 제가 실기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스터디 형식으로 해서 실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제가 실기 강의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필기는 저한테 강의를 듣고 실기는 뭐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실기 강의를 하고 있다, 이왕이면 이제 뭐 실기도 저한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하튼 총 28번에 우리 교재에 나오면 28데이로 돼 있거든요. 28일차. 그래서 28번의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왜 하니? 그러면 그냥 한다. 뭐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또는 뭐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그냥 물론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 알고 열심히 했을 때가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할 때보다 힘도 덜 들고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하게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필기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 필기 시험이라는 게 왜 필요한 공부인가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왜?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왜죠? 왜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그죠? 또는 기사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격이 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는 2년 이상의 경력, 그러니까 관련한 경력 또는 관련한 학과 2년 이상의 졸업을 하셔야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기사는요 4년입니다. 관련 경력 4년 그리고 관련한 학과를 4년 졸업 이수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물론 또 전문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1학년만 마치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학년을 마쳐야 좀 산업기사를 보는 뭐 몇 가지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는 2년 이상의 경력과 2년 이상의 관련 학과. 예전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그냥 아무런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관련 학과와 관련한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데 제가 관련한 그런 경력과 그런 자격이 안 돼서 못 봐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돈을 뭐 안 내셔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험은요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죠? 뭐라고 한다? 자격증. 자격증이 또 뭔가 자 항상 질문해야 돼. 그럼 자격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있음을 뭐 한다? 증명할게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자격 갖고 있어 라고 증명할게 해주는 게 자격증이에요. 그럼 그 증명해주는 사람이 어때야 돼? 믿을만 해야 되겠죠. 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냐? 국가일 때는 뭐예요? 국가 자격증. 또 민간의 어떤 믿을만한 단체면 민간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 자격증이 좀 더 믿을만하죠. 왜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조금 더 공신력 좀 더 믿을만하다. 자, 그럼 우리가 취득하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는 무슨 자격증이다? 국가 자격증이다. 그래서 취득하면 어떻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요 개론 시간입니다. 개론이 뭐냐면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자격증에 대한 개념이나 그림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준비하실 때 어때요? 좀 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봇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자. 뭐 하는 대로만 하지 말자.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자. 자, 필기시험 뭐든 좋아요. 그냥 가르쳐준 대로 배웠다가 그 배운 걸 가지고 시험 당일날 그대로 배운 대로만 써먹으려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배움의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것을 창의를 발휘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해서 배워야지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식의 교육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일단 제 강의를 들으면 저의 제자가 되시는 거죠. 그럼 저 선생의 저의 요구사항, 그죠? 항상 질문해라. 왜? 그 다음에 로봇가 되지 말자.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자. 요 두 가지가 제가 가장 크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하지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창의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라는 건데 이걸 취득하면 뭐가 좋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학점으로 16학점으로 바꿀 수 있고요. 기사는 20학점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뭐야? 한 학년 한 학기죠? 엄청납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 공무원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5점이 가산점이 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인력공단 있죠. 큐넷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혜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그 혜택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계 재발견.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여러분의 어떠한 컬러를 바라보고 컬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 색을 잘 못 써요. 참 색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제가 색을 잘 못 써요. 이러잖아요. 그죠? 색을 잘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 60점이 합격 점수입니다. 필기도 60점, 실기도 60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대충 준비해도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대충 합격하고 나서 그걸 정말 써먹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운전면허증 취득하고 나서 운전 못하는 장롱면허 되듯이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써먹지 못하는 장롱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격증 취득하면 그러한 그 혜택도 있지만 중요한 건 컬러에 대한 올바른 교육, 그리고 컬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하려면 필기 시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실기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컬러리스트 자격 시험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3번, 3회. 4번의 시험이 있는데 4번 다 안 봐요. 현재까지는 1회, 2회, 3회 이렇게 3번의 시험이 있고 4회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4회 때도 시험이 있는 줄 알고 넋 놓고 있다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3회가 있습니다. 자,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그 다음 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필기는 한번 합격해 놓으면 2년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간 실기만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선생님 별도로 또 컬러리스트 자격 시험에 대한 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필기 위주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 시험을 왜 보는 것이냐 또 물어봐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필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 과목, 암기해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까먹는 게 아니에요. 합격하고 나서 까먹기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특히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실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필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대부분 필기 내용을 가지고 실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말이 통하겠죠. 근데 이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요거 할 때 많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어렵죠. 그리고 자기 혼자 못 알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잘하신 분들이 실기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필기는 뭐냐?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생전 처음 연애를 해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연애에 관련한 서적과 연애에 관련한 자료를 많이 수집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러 가고 한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만나러 갔을 때 누가 더, 물론 둘 다 초보기 때문에 둘 다 못해요. 실수하고 분명히 깨질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더 빨리 습득하고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전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필기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통해서 그 암기라는 과목이죠. 그 과목을 통해서 컬러리스트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배우는데 100%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몇 프로? 60%만 알아라. 전체의 60%만 이해해주면 실기하는 데 있어서의 무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실 때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암기해서도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식의 공부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창의를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공부할 때 제가
이번 이제 회차 할 때는 화질도 많이 좋아졌고, 또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또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왜 생리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광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미치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막 물리학도 거시적, 그러니까 큰 틀만 알면 됐던 문제들이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 저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물리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전 디자이너인데 왜 디자이너가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지? 그뿐입니까? 심리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추후 디자인, 색채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필기라는 이 공부, 컬러리스트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많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지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라며 알면서 가셔야지 그냥 암기하고 풀고 합격만 하고 까먹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 필기 시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이 강의를 좀 잘 듣고 이렇게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필기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리스트 다시 쓸게요. 산업기사나 또는 기사는 과목 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문항수도 똑같고 또 그 시험 보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5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색채 지각이라는 과목을 시험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순서는 시험 볼 때 나오는 시험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교재를 보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항 그 시험의 순서와 다르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순서만 약간 바꿨을 뿐이야. 예, 이유를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자, 색채 지각 뭐냐? 색채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바로 여기서가 이제 물리학이 나오는 거죠. 생리학도 나오고. 자, 왜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 눈에 어떻게 컬러가 보이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디자이너가 될 일단은 유리한 부분은 없는 거지. 그러나 이후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물체들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그런 색들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리학 공부를 하게 되니까 색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색이라는 게 저도 가르치고 계속 연구하고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죠. 색채 지각, 색이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지각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색의 물리적, 생리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색이 지각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공부가 바로 색채 지각입니다.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 자,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요, 색채 심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색을 보고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구나 하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빨간색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죠. 감성. 예, 그러니까 빨간색 보면서 사랑, 따뜻하다, 피, 막 이런 식의 연상 그러거든요. 자, 보통 그러한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가 바로 색채 심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 배색 부분에 있어서 이 심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심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리학도 공부해야 된다고. 왜냐면요, 디자인이나 이런 컬러리스트는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에게 컬러리스트의 역할이 뭔가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관련한 일을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컬러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두 가지는 상당히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상당히 주관적이죠. 어떻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 지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빨간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또 빨간색을 어떤 사람은 빨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레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색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에 관련한 부분들이 바로 색채 체계입니다. 체계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규칙과 법이죠. 사람들은 소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 나를 웃는 거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웃음이 항상 자기를 비웃는 그런 비웃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항상 웃음이 좋았던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웃겠죠. 그럼 웃음의 신호를 보내는데 상대방은 그 웃음의 신호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해? 비웃어? 이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은 서로 뭐합니까? 오해하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다? 체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것을 좀 더 어떻게 시켜야 된다? 객관화 시켜야 된다. 예, 왜? 함께 소통하고 사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색채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규칙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법과 규칙들이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색채 관리 기법.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부죠. 관리. 그래서 네 번째 과목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걸 객관화시키는 과목이 바로 이 두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디자인에 써먹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색채 디자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 자, 색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색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죠. 그죠? 뭐 디자인만 얘기하더라도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그죠?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색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색이 사용되는 분야마다의 관련한 지식을 공부해야 되겠죠. 실제 쓰는 분야에 대한 공부. 그래서 색채 디자인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과목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색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 과목을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존경스러울 정도 잘 선정하고 또 내용이 이렇게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잘 포지셔닝 돼 있고요. 필기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그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큐넷 그 사이트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이트 큐넷에 가면 필기 시험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참 이 색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은 분이 이러한 커리큘럼 만들었구나 할 정도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지식은 이 5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을 보고 빨간색이구나. 왜?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지? 하는 관련한 문제 그 공부가 색채시각. 그 빨간색을 보면서 사랑스럽다, 뭐하다라고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죠.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색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심리학을 공부하고요. 이 2가지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화하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게 색채 체계. 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에 대한 기법.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색채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색채 지각이 총 20문제, 심리 20문제, 체계 20문제, 관리 20문제, 디자인 20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 5점씩 해가지고 뭐가 돼요? 100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총 500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다시 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는 얘네들의 합이 60개 이상을 60점이니까 60개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또는 얘네들이 나온 점수에다가 나누기 5를 해서 평균 60점 이상 몇 점? 60점 이상이 돼야만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능사라는 시험 아시죠? 예, 그 시험과 산업기사라는 시험이 다른 점은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꽈락이 뭐냐면 이 과목들 다 중요하니까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해서 만든 건데 한 과목이 만약에 40점 이하 몇 점? 40점 이하 즉 7개부터는 꽈락입니다. 그래서 100점 맞고 100점 맞고 100점 맞고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을 35점을 맞아버리게 되면 평균은 넘었지만 한 과목이 35점 즉 40점 이하를 맞았기 때문에 그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40점은 괜찮아요. 아셨죠? 40점은 꽈락 아닙니다.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60점 이하가 꽈락인 줄 알고 떨어진 줄 알고서는 이따가 준비 하나도 못 해가지고 낭패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고 잘 모르면 물어보란 말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느냐? 선생님 카페에 와서 물어봐도 되고 저의 뭐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서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립니다. 전 선생이니까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막 냉정하게 내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5과목을 준비를 하고 평균 몇 점? 60점을 이수해야 맞아야 합격이 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즉 35점을 맞게 되면 그 점수로 맞게 되면 꽈락이라고 해서 아무리 평균이 넘어가도 어떻게 된다? 불합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나 동일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자, 물론 어렵고 쉬운 건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겐 똑같은 문제가 쉽게 느껴질 것이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시험이 쉽냐 어렵냐 그러는데 제 기준에서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답해주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6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 실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뭘 보는 시험이죠? 기본을 보는 시험의 기본만 되면 되는 거죠. 이 시험을 떨어진 대부분의 이유는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예. 보통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러는데 보통 최소 한 4주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8데이를 해놓은 것은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28일 정도 준비를 하면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양인데 꼭 28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하루에 두 강씩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8일에 반으로 줄겠죠? 예, 14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14일 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2강씩 들어서 14일, 즉 2주 동안에는 필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한 파트마다 책을 보시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 파트를 끝나고 나면 교재 사이에 체크리스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거의 가로를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자기가 얼마큼 암기가 됐는지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이렇게 풀어보면은 자꾸 틀리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보질 못해요. 자기의 실수는 되게 작게 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건 좀 너무 과하게 또 뻥튀기 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뭐 내로남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 즉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어떻게 하려고 보기 위해서 보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큼 이해하는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주 동안에 제 강의를 듣고 체크리스트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은 뭐 하느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보통 기출 문제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4년 차 정도. 그러니까 옛날 것까지 다 풀어보면 좋지만 사실 문제가 최근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이면 18, 17, 16부터 해서 4회차 정도. 그러니까 3이니까 3, 40, 12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지 않으면 딱 6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강의를 일단 듣고 체크리스트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그래서 2주 동안에 선생님 강의를 다 듣고 그리고 교재를 보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교재 듣고 그리고 암기해보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안에 강의 듣고 체크리스트 풀고 최대한 암기하죠. 그러나 한 번만에 다 암기할 수 없죠. 그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기출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한 회차를 풀고 반드시 정답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오답들이 있어요. 그 오답들을 우리 교재를 구입하시면 기출문제도 있고 기출문제 해설집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집에서 설명을 보면서 오답 체크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카페라든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동안의 이론서, 그 다음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한 회차 풀고 오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 회차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떨어졌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해서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라고 구슬해도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저 이제부터 시험 볼 때까지 2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에 강의 다 듣고 일주일 동안에 기출문제를 풀고 하루에 시간을 1시간 투자한 거를 2시간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거의 여러분이 멍청해서 나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게을러서 그래요. 예.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60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60점 맞을 때 막 진짜 막 피 터지게 막 코피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했던 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안 하면 당연히 그리고 떨어져야 돼요. 찍어서 맞았던 분들이 저한테 배우러 오면 저 되게 피곤합니다. 다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엔 차라리 죄송하지만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예,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을 뿐더러 없는데 얻는 것은 저한테 기회도 오지 않지만 배탈납니다. 탈납니다. 그런 건 저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컬러리스트 자격시험 특히 필기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강의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기 공부 자체는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컬러리스트 실기 준비를 위한, 또 컬러리스트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소양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창의적으로 써먹기 위한 공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시험은 과목은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그런데 기사가 산업기사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산업기사 준비한 분이 기사시험도 볼 수 있고 기사시험 준비한 분이 산업기사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만 푸시면 되겠고요.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사시험 기출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산업기사 보는 분들이 기사를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기사, 또 이런 분들이 있죠. 기사와 산업기사 다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산업기사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특히 기사시험이 이제, 산업기사는 사실 뭐 거의 그렇게 하면 붙는데 기사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이 어렵냐면 요 색채 관리라는 이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애울 게 많고요. 그리고 좀 이 관리 기법이라는 게 새로 막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 디지털 색채라는 파트에서의 분야, 컴퓨터 디지털부터 모니터 되게 영역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또 관리를 위한 법 있죠? 표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암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막 보도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막 내버리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건 10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누구가 기사만, 산업기사는 상관없어요. 기사시험.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관리에서 꽈락이 많이 나요. 누가? 기사가. 예, 산업기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이 부분, 이 관리 부분을 기사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그래서 요번에 제가 새로 촬영하는 이 필기 강의에서는 이 관리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뭐다? 관리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좀 40점만 맞아도 되죠. 나머지에서 점수를 끌어주시면 돼요. 보통 많이 쉬워하는 과목이 이제 지각을 제일 쉬워하고요. 그 다음이 심리, 얘를 쉬워하고 얘가 두 번째로 쉬워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체계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게
예전에는 체계가 어려웠었는데 얘네들이 비슷하고 얘가 마지막으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인데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져야 해요. 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총 28번의 강의,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죠? 예, 자격이라든가 이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고 왜 그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강의하면서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3년에 한 번씩 필기 강의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3년 차가 돼서 새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편 내지 2편 정도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물론 이 강의가 다 끝나서 28편이 다 등록이 되면 뭐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 보통 3년에 한 번씩 정도. 그리고 카페에 오셔서 질문들 좀 하시고요. 교재는 뭐 예문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책을 구입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만 뭐 꼭 그 전에 저를 몰라서 다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다시 구입은 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뭐 돈이 뭐 썩어 남아 돌지 않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실기 준비하실 때 강남에서 제가 그 실기 강의를 많이는 못 받습니다. 스터디기 때문에 선착순 한 반에 8명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 카페 사이트 주소와 또 문의 전화 번호까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예, 전화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후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색채 지각의 1강부터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